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대기아차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하나 느끼는 건 저희 영상은 단순히 노조가 나쁘다 이런 비판을 한 게 아니었죠. 노조의 활동이 회사와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노조의 결정과 행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폭넓게 다뤄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해드린 노조 관련 영상을 모두 정주행하셨다면 소비자, 회사, 그리고 노조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개인적으로 차주들이 안 봤으면 합니다. 아마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간 현대차랑 기아 노조 얘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한국 GM하고 르노 삼성 노조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올해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도 많고요. 국가 단위의 사업과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화가 조금 나더라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이 생산 노조와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고요. 두 번째는 노조, 세 번째는 이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입니다. 일단 제조사별로 노조와 사측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2년 만에 강성노조가 선출됐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새로 뽑았는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투쟁 관련 정직, 해고, 고소고발 수배 이런 것들을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강성 인물입니다. 내세운 공약도 굉장히 강경합니다. 일이 성과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상 임금 적용, 식사시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정년 연장, 일반직과 여성조합원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이런 게 공약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현대차랑 똑같은 강성 인물이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홍진성 당선인인데요. 기아 노조원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벌여서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고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 민주노총 대의원, 금속노조 중앙위원, 기아차 지부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거쳤습니다. 홍진성 씨의 공약도 현대차 노조와 비슷합니다. 고용 안정과 완전 월급제 같은 걸 내세웠고요. 자동차 온라인 판매를 막아 판매 노조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GM입니다. 여기도 차기 지부장을 뽑았는데 역시나 강성 인물이 선출됐습니다. 김준호 씨인데요. 공약으로 내세운 게 트레일블레이저가 단종된 이후에 부평 1공장에 신차를 배정하게 하는 것, 부평 2공장에 1교대 유지, 전기차 유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워낙 강성 인물인 만큼 공약 달성을 위해 파업 같은 걸 무기로 삼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부평 2공장은 내년 중순에 말리부와 티렉스가 단종되면 추가 생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는 공장에 차를 배정할 생각이 없는데 노조는 무조건 배정을 하라면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현대차 노조한테 관심이 많이 가서 그렇지 한국 GM도 꽤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 와이어링 하니스 수급난하고 노사 갈등이 겹치면서 작년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급난까지 영향을 주면서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2014년부터 7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된 적자만 3조 4천억에 달하고요. 누적 당기 순손실은 5조 5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는 인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부분 파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했고 결국 2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르노 삼성도 강성 집행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장인데 르노 삼성차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금속노조 르노 삼성차 지회 설립을 주도했고 초대 지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지난번 선거의 핵심 공약도 금속노조로의 조직 전환이었을 정도로 강성 인물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작년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 사업장을 점거하고 앰프로 소음을 일으키거나 임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주면서 파업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파업이 정당성이 없고 해당 노조가 지난 1년 동안 단체 협약을 맺지 않아서 교섭 대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완성체 업체의 생산 노조 모두 강성 노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강성 노조와의 충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기업도 투자할 개발을 할 거잖아요. 기업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한국에 투자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 예상 수치인데요. 기준은 작년과 2025년입니다. 중국은 203만 대에서 548만 대로 급증할 거고요. 유럽도 189만 대에서 537만 대로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도 48만 대에서 215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만 5천 대에서 고작 14만 2천 대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야 하는데 거의 일자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가 미친듯이 늘어나려면 3박자가 잘 맞아야 하거든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투자와 개발, 소비자의 소비 이 세 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현대차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미국은 당장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에 따라 현대차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했고 미국에 8조 넘는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리스크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꼴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기노조 지부장이 내세운 공약이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 해외 공장 노조 개입력 강화, 아산 공장 전기차 생산 관련 고용 대책 마련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해외 진출을 하기도 어렵고 공장 구축도 쉽지 않다는 거죠. 국내라고 쉬울까요? 지금 현대차가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잖아요.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 대책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제조사가 없을 거고요. 국내 기업은 해외로 도피, 해외 기업은 한국을 기피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현대차는 해외 정책과 혜택 그리고 국내에서의 리스크를 피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어떨까요? 한국 GM 사례를 보면 됩니다. GM 본사에서 전기차 30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국에 있는 공장들의 기대감도 올라가죠. 신차가 나온다는 건 새로운 일감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감이 생기면 공장에 활기가 돌고 돈도 벌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요. 한국 GM도 분명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한국 공장에 배정된 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배정될 물량도 없고요. 이 말은 뭐다? 제2의 군산공장 사태를 걱정해야 한다는 소리죠. 왜냐면 일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겁니다. 폐쇄 예정이던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에는 전기차 공장을 설립했고요. 2023년까지 미국 공장 3곳을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거라고 합니다. 멕시코 공장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3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 하고요. 그런데 한국 공장에는 아직 추가 배정 언급도 없고 앞으로 새로운 일감을 받아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GM 본사에서도 한국 공장 노조한테 여러 차례 경고를 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노사 갈등밖에 없는 공장에 뭐하러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 GM 노조 파업으로 난리였잖아요. 이때 GM 해외사업 부문 사장이 몇 주 안에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충격은 한국에서의 철수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많았고요. 이것 때문인지 원래 예정됐던 부평 1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이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CUV 파생 제품을 배정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계획까지 다 내놓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니까 투자 집행도 보류하고 아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M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GM이 이렇게 한국을 기피하는데 다른 제조사들은 한국에 공장을 두고 싶어 할까요? 세 번째는 한국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더 늦게 사게 될 거고요. 관련 인프라 구축도 엄청나게 늦어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요가 있어야 기업도 투자와 개발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수요는 2025년까지 많이 늘어봐야 15만 대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 유럽, 미국 이런 데는 소비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요. 이렇게 되면 수요도 많고 혜택도 많이 주는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거고요. 일자리도 해외에서 창출되고 인프라도 해외에만 구축하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를 500만 명이나 타는 나라랑 15만 명밖에 안 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충전소를 만들래요. 건설 비용도 엄청나잖아요. 건설 이후에는 충전 수익으로 투자금과 건설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수요도 없는 나라에 뭐하러 충전소를 지을까요? 충전 수요가 있어야 수익이 생기잖아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충전소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큰 피해인 이유는 뭔가요? 충전기가 단순히 전기차 충전을 위한 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들한테는 중요한 생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현대차의 이픽 브랜드가 충전소를 독점할 거고요. 개별 충전기도 독점할 겁니다. 이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싸구려 충전기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설치할 때 보조금만 챙겼지 그 이후에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유소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주유소라도 SK나 S-오일 같은 큰 주유소를 가고 싶지 허름하고 이름도 없는 주유소는 가기 싫잖아요. 전기차 차주들도 카톡으로 충전 현황을 알려주고 사용하기도 쾌적하고 지붕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싶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와 진짜 노조가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노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노조도 구조조정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강성 지도부를 뽑았겠죠. 강성 지도부는 노조원 입장에선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세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될 텐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현대차 생산직 기준으로 1년에 2,000명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1만 명이죠. 지금 생산직 인력이 3만 명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3분의 1이 퇴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생산직 일자리가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죠. 어차피 지금의 생산직이 최다 정년퇴직을 해도 청년들 일자리도 없잖아요. 왜? 로봇이 죄다 만들 거고 전기차는 생산 과정하고 부품도 대폭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세대 생산직들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어차피 일선에서 물러날 운명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생산직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실 지금 중고등학생 정도면 공부해서 연구개발직 쪽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연구개발직은 전망이 정말 좋죠. 우리가 전기차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지 전기차랑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율주행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자동차로서 보면 테슬라가 정말 별로지만 전기차 개념으로 보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도 사무연구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거겠죠. 그런데 이미 취업할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회사나 정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느려지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있고요. 앞으로 몇백만, 몇천만 규모의 시장이 될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빠르게 하고 이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선구자가 될지 추종자가 될지 지금 상황에선 한 끗 차이거든요. 누가 먼저 한 발짝 먼저 가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라 전환 자체는 속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현대차랑 기아만 봐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강성 노조가 이끌고 있는 상태다. 기업은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면서 인력 감축과 구조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노조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 해외로의 도피, 해외 기업이 한국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일자리 부족과 경제 성장 부진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로의 전환에서도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 기업도 수요와 수익이 있어야 투자와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업을 비난할 수도 없고 소비자는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세계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과 사회동향 관련 이야기까지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한국 자동차 기업과 노조의 충돌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